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10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뭐 겨울이 온 것 마냥 늦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10월을 보내다 보면은 주식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던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자, 10월이 이제 중요한 증시 변곡점이 되는 그 통계적인 분석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자, 이것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나타날지, 뭐 이제 지나봐야 아는 일입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에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 10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증시 토크 주제로 잡은 이유는요. 지난 주말 사이에 제가 우연히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미국 증시에 연 평균,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 1월 초부터 해서 12월까지 누적 수익률 추이를 뭐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이것을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연초부터 해서 연 중반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가 그 후에 연 중반 요때는 이제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가 10월 정도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을 뭐 S&P 500, 나스닥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등등 다양한 미국 증시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저 자료를 보다 보면서 느낀 것이 저러한 현상 때문에 장기 시계열에서 평균적으로 저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셀인 메이 전략이 은근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근거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셀인 메이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요즘 뭐 저희 증시 토크에서도 예전에 다룬 적도 있지만 여러 매체에서 간간히 왕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올해만 보더라도 아이고 5월 달에 주식 팔았으면 그때 이후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기회가 됐을 거야. 이런 아쉬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고 나면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셀인 메이에 대한 생각이 한 명씩 자리하게 되고, 요게 이제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전략으로 자리를 하게 됐죠.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많은 논문들에서도 셀인 메이 전략이 단순하게 바이 앤 홀드 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러한 연구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이 좀 지지부진했던 1993년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2017년 요때쯤에 보면 미국의 주가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걸을 때 셀인 메이 전략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들의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에서 왕왕 발생되는 현상이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5월에서 10월에는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11월 초부터 해서 새해 4월 말까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요. 자, 물론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추세가 강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런 현상이 좀 약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횡보장을 오래 했거나 지지부진한 시장을 오래 경험한 일본과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셀인 메이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저 전략을 활용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예 이제 룰로 세워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주식 팔고 6개월 뒤인 10월 말일, 거의 이제 보통 10월 말에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때쯤, 이게 할로윈 데이가 있는 때죠. 그때 다시 매수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해외 증시가 어쨌거나 셀인 메이 전략이 생각이 될 정도로, 자, 이러한 형태,
1월부터 해서 쭉 보게 되면 12월까지 주가지수 수익률이 이렇게 쭉 좋았다가 연 중반에 애매했다가 11월, 12월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떠한 그림이 있었을까?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지수를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를 2001년 연초부터 해서 2020년 연말까지 20년이죠? 2001, 2002, 2000. 네, 그냥 세면 20년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뜨르르릉 20년. 20년 동안 요것은 이제 월 단위로 등락률을 평균적으로 구해서 기압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누적 수익률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물론 이 자료가 제가 앞 페이지에서도 노파심에 강조드립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린 메이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자료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세린 메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리를 하셨죠. 4월에 팔고 났더니 시장이 이렇게 올라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추이를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앞서서 미국 증시의 세린 메이 현상, 그리고 연초부터 해서 12월까지 미국 증시가 평균적으로 일단 연초의 상승, 연 중반의 횡보, 그리고 연말 11월, 12월에 올라간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20년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자, 연초에 일단 상승하고 연 중반에 좀 상대적으로 지지지하다가 이제 연말 정도에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이 코스피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반복됐어요. 자, 이러한 현상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노골적으로 더 강렬하게 나타났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지수는 5월까지 초강력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5월을 보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정도로 이제 급락을 하고 그 후에 11월, 12월에 이렇게 빼꼼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새해 초에 또 다시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패턴은 어떻게 보면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평균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10월 보내고 나면 중요한 변곡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에 제가 앞서서 계속 노파심에 이야기 드리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적인 월 수익률이다 보니까 어떤 몇몇 해의 수익률이 특출나면 이제 상승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평균값이 확 튈 수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0월, 11월, 12월 상승으로 끝난 비율이 50%예요. 그러니까 20년이었잖아요. 이 중에 10개 년도가 상승했어요. 그 50%면 저건 홀짝이죠, 홀짝. 별로 의미는 안 보입니다. 대신에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 중에 하나는 연 중반에 뭔가 좀 재미없게 훅 꺼졌던 기간들이 보이고, 그리고 연초에 상승했던 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은근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가 그 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재미없던 시장에서
좀 흥미진진한 시장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러한 시장 상황,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인 세금 문제, 이제 투자, 소득, 자본 이득 관련해서 발생했는 이제 세금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그 세금 문제를 어떻게 방어 내지는 어떻게 뭐 좋게 이야기하면 절세죠. 예. 절세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밟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시장 매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증시 토크에서 너무나도 자주 강조드린 대주주 양도세 회피 연말 매물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이 예전 같으면 요 대주주 양도세 연말 회피 매물이 12월에 다 쏟아졌었다가 요게 이제 그렇게 막상 매도했던 분들이 배웠어요. 12월에 몰아서 팔았더니 아이고 이거 뭐 내가 가격만 폭락시키고 이거 뭐 손해만 봤네. 그러다 보니까요. 11월, 10월, 9월, 8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앞으로 오면서 약간은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반기 때 좀 재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부족한 뭐 코스닥이나 소형주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오히려 이러한 악성 매물 같은 경우 연말 정도에 오히려 역이용 당합니다. 누구한테? 이러한 현상을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이구 매물 던져봐라. 내가 땡큐 베리매치 해가지고 다 사버리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일 수도 있고 무슨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잠깐 회피했던 물량을 새해가 되면 다시 사들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건 이제 왜곡 현상,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5월에서 11월 초까지 5월에서 10월까지 주식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스 루즈 셀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한 해에 매도해서 내가 이제 다 계산을 해봤더니 자본이득 확정한 게 뭐 1만 달러 뭐 몇십만 달러가 있다. 그러면요. 이거 세금 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좌 안에 보면 평가 손실란내가 있습니다. 평가 손실란내가 있어요. 이것을 딱 봤을 때 얘 꼴배기 싫은데 일단 매도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좀 과하게 표현해서 뭐 5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 평가 손실난 종목을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사지 뭐 이런 심산으로요. 뭐 매도하고 났더니 뭐 이게 평가 손실이 확정 손실이 되면서 마이너스 20만 달러 하면은 그 해에 자본 이득이 3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되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텍스 루즈 셀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말 우리나라처럼 이제 하반기 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이게 세린메이의 하나의 원인이 된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요, 제도적인 모순이 만든,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면서 뭐 다른 제도적인 모순에 의한 주식시장의 논리적 틈을 찾아낸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두에는 이게 맞지 않을 수는 있죠. 다른 대외적인 여건들도 분명 작용하니까.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번 10월 말이 되면 돈을 버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용 씨, 가수 이용 씨.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노래 알면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아재인데, 예, 10월 말에, 예, 세린 메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시점이란 점도, 예, 재미삼아, 예, 제가 억지로 노래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예, 환절기, 이제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